자, 필수 개념 2에서 동적 평형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죠? 동적 평형 먼저 한번 보면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다라고 돼 있죠. 그치?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이제 상평형에서 나오게 될 텐데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 있다라고 해볼게. 자, 이 밀폐된 공간에다가 내가 이렇게 물을 부어놨어. 오케이? 자, 물을 부어놨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 뭐 바닥에다 그냥 물 딱 하고 찌끄리면 다음날 되면 없죠? 알아서 증발을 합니다. 그치? 자, 물 분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증발을 할 거야. 증발을 할 건데 증발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수증기 같은 게 막 생기겠죠? 수증기가 생기게 되면은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일부는 응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또 더 증발을 하게 되면 어때? 수증기 분자가 더 많아지겠지? 그러면은 응축되는 양도 많아지게 돼. 오케이? 역시 또 증발을 하게 되면은 수증기가 엄청나게 많아지겠네. 그치? 그러면은 이제는 뭐다? 응축되는 양도 커지게 됩니다. 뭐 수증기가 많아지니까. 자, 그러면 언젠가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증발하는 양과 다시 응축되는 양이 똑같아질 때가 있을 거야. 그치? 자, 증발량이 더 많을 때는 분명히 물이 점점 줄어들게 될 거거든. 그치? 증발을 했으니까. 그치? 근데 증발하는 양과 응축되는 양이 같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이젠 더 이상 물이 줄지 않겠지. 그치? 물이 줄지 않으니까 우리가 느꼈을 때는 뭐 증발도 안 하고 응축도 안 하고 있구나. 아무 반응도 일어나고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뭐다? 증발도 하고 있고 응축도 하고 있는 거라고. 단 뭐다?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똑같은 거라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동적 평형 다시 한번 보면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그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다?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즉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 특징을 한번 볼게. 특징 첫 번째 뭐래?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돼 있죠. 그쵸? 자, 당연히 반응물에서 생성물을 가는 게 정반응이고 생성물에서 반응물 가는 게 역반응이잖아. 그치? 근데 그 속도가 같다라는 거는 뭐야? 생성물이 생기는 만큼 반응물도 똑같이 생기고 있는 거야. 그치? 생성물이 줄어드는 만큼 반응물도 똑같이 줄어들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때? 농도는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반응물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생성물 쪽으로 갈 테니까 점점 농도가 줄어들다가 특정 시점이 지나면 어때? 일정하죠. 그치? 다음 생성물 같은 경우는 어때? 당연히 점점 늘어나겠지. 생성물은 처음에 없었다가. 그치? 그러다 특정 시점이 되면은 이제는 생성물도 일정하잖아. 그치? 이때 생성물과 반응물이 더 이상 늘거나 줄어들지 않을 때 이때를 뭐다?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때를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구나. 그쵸? 자, 생성물과 반응물의 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해서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아니라고. 그쵸? 반응은 일어나고 있으나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특징 2.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라고 돼 있죠. 보시면 정반응 속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일정해지죠. 정반응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해. 어쨌든 반응물의 농도가 점점 줄어들긴 할 테니까. 동적 평형이 될 때까지는. 그치? 농도가 적으면 속도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죠. 반응물이 적어지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역반응 속도는 당연하게도 어때?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일정해지면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생기지. 이때가 뭐다? 동적 평형 상태다. 즉 반응 속도가 0인 게 아니라 그치? 정반응과 역반응은 어찌됐든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자, 동적 평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내기 좋은 소스긴 한데 NO2와 N2O4의 동적 평형 상태다 해가지고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겁니다. 뭐 내신에서도 잘 내는 거고 수능에서도 낼 확률이 매우 높은 거기 때문에 자, 보시면 20도씨에서 적갈색의 NO2. 자, 외워두셔야 됩니다. NO2 기체는 적갈색입니다. 오케이. 자, 또는 무색의 N2O4.
자, 무색의 N2O4. N2O4는 무색입니다. 색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를 밀폐 용기에 넣어두면 용기 내 기체의 색이 연한 갈색으로 유지된다. 이것은 요 반응 ENO2. 자, 일단 좀 크게 적을게요. ENO2가 N2O4가 되는 반응인데 이거 가역 반응이거든. 오케이. 자, 이런 이제 가역 반응인데 얘가 결국에서는 어떻게 된다? 동적 평형 상태에 결국에서는 도달하기 때문에 오케이? 연한 갈색으로 유지가 되는 거다라고 지금 하고 있네. 자,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자, 이 NO2가 N2O4가 된다. 이제 이런 반응이 있는데 이게 무슨 색이다? 젓갈색이다. 그죠? 이게 무슨 색이다? 무색입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실험 1에서 예를 들어서 실험 1에서 얘를 뭐 2개만큼 넣었다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자, 얘를 2개만큼 넣으면은 어찌됐든 생성물이 생기기는 할 거야. 그치? 자, 생성물이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거라는 거야. 자, 2x만큼 사라지면은 화학 반응식이니까 얘가 x만큼 나오게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동적 평형 상태에서 혹은 충분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얘도 남아 있어 이만큼. 오케이? 그 다음 얘도 나오긴 나와 요만큼. 근데 동적 평형 상태에서는 이 비율이 이 상태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비율 변화 없이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라고. 그러면 어쨌든 진행이 되는 동안 처음에는 NO2만 있었으니까 젓갈색이었을 거거든. 그치? 근데 NO2가 점점 사라지면서 N2O4가 점점점 나오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젓갈색은 점점 옅어지면서 무색의 기체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치? 그래서 연한 갈색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두 번째, 뭐 이런 실험을 했다라고 칩시다. N2O4를 뭐 이만큼 넣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생성물만 넣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반응물 쪽으로 진행이 돼야 될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Y만큼 사라지고, 그쵸? NO2가 2Y만큼 나오게 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그쵸? 자, 반응 후에 어떻게 될 거냐? 얘는 2Y만큼, 얘는 뭐야? 2-Y만큼 유지가 되게 된다라는 거야. 어때? 동적 평형일 때. 그치?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자, 요거 대 요거랑 요거 대 요거는 오케이. 자, 실험 1과 실험 2에서 지금 조건이 약간 다르기는 하죠. 그치? 조건이 다르지만은 NO2와 N2O4, NO2와 N2O4 이 비율은 온도가 같으면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오케이? 온도가 같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어떨 때? 동적 평형일 때. 아시겠죠? 자, 요것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자, 상평형에 가서 나오고 있네요. 같은 물질이 서로 다른 상태로 함께 존재하면서 상호 변환되는 속도가 같아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동적 평형 상태다라고 돼 있네. 아까 내가 들었던 예시랑 비슷한 건데 보니까 자, 밀폐된 용기 안에 지금 물이 지금 이렇게 담겨 있죠. 밀폐된 용기입니다. 자, 처음에는 어때?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클 거야. 여기가 만약에 진공이었다라고 하면 수증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증발은 엄청나게 되고 있겠죠. 그치? 증발은 엄청나게 되고 있지만 수증기가 아직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만 조금씩 응축이 되고 있을 거야. 그치? 자, 근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물의 수위가 슉 하고 줄어들어가지고 더 이상 줄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올 거야. 이때가 뭐다? 동적 평형 상태다. 근데 동적 평형 상태라는 건 반응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다라는 거라고. 어떻게? 자, 증발은 여전히 하고 있어. 그치? 근데 어떻게 된다? 응축도 같은 속도로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 이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은 동적 평형 상태에 있을 때를 뭐라 그런다? 상평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되게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그래프 하나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증발 속도, 다음 응축 속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 일단은 증발 속도는 지금 어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쵸? 증발 속도는 계속해서 일정합니다. 근데 뭐가 변하고 있어? 응축 속도가 변하고 있죠. 왜? 수증기가 많아지니까 응축될 놈이 많아졌잖아. 그치? 그만큼 응축 속도는 계속해서 증가를 합니다. 언제까지?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즉 무슨 상태? 동적 평형
상태까지는 뭐다? 응축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 지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뒤부터는 뭐다? 속도 변화가 없다. 동적 평형이다.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는 어떻다? 항상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크겠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용해평형으로 가봅시다. 용해평형 보시면은 용액에서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는 속도가 석출되는 속도보다 크면 불포화 상태, 그 다음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으면 포화 상태라 하며 이때가 용해평형 상태이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림이 지금 뭐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 간단하게 실생활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고. 자, 이렇게 이제 물이 있어. 오케이? 이렇게 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각설탕을 넣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여기다가 각설탕을 이렇게 넣습니다. 각설탕을 넣고 이제 보면은 뭐가 뭐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각설탕이 조금씩 녹을 거야. 그치? 녹을 건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 각설탕이 작아지는데 더 이상 작아지지 않는 시기가 올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더 이상 각설탕이 물에 녹지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뭐다? 녹고 있다라는 거야. 자, 처음에 각설탕을 슉 하고 넣고 그냥 순수한 물일 때는 각설탕이 녹는 속도가 더 빨라. 오케이? 근데 녹으면서 물에 어찌됐든 설탕 입자들이 떠다니기 시작하기 때문에 다시 응축도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응축되는 속도보다 녹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다시 붙는 속도보다, 오케이? 물로 이제 쭉 하고 각설탕이 빠져나가면서 사이즈가 점점 줄어드는 거라고. 근데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이제 각설탕이 녹는 속도랑 다시 각설탕으로 붙는 속도가 똑같아진다라는 거지. 오케이. 이거를 뭐라 그런다? 용해평형 상태다라고 한다. 자, 각설탕의 사이즈는 더 이상 줄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이즈는 일정한데 녹고는 있어. 오케이. 녹고도 있고 단 녹고 있는 애랑 붙고 있는 애의 속도가 뭐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게 뭐다? 용해평형이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용해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용해도라는 개념이 뭐냐? 용매 100g에 용질 몇 그램 녹니? 이게 이제 용해도라는 개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 100g에 설탕이 30g까지 녹을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자, 물 100g에 설탕이 30g까지 녹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물이 이렇게 있어. 여기다가 설탕을 50g 넣었다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점점 이제 녹을 거야. 그치? 점점 녹으면서 설탕은 어떻게 돼? 점점 줄게 되겠죠. 그치? 자, 줄긴 줄는데 언제까지 줄어? 몇 그램 될 때까지 줄어? 20g 될 때까지 줄게 될 거라고. 왜? 물 100g은 몇 g까지 녹일 수 있으니까? 30g까지 녹일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럼 20g이 됐을 때는 반응을 한다, 안 한다? 하고는 있다. 그치? 반응을 하고는 있어. 어떻게? 녹고 있는 거야. 그치? 녹고는 있는데 다시 붙고 있는 애도 있는 거야. 근데 그 속도가 똑같은 거야. 오케이. 이게 뭐다? 용해평형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요 용해도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라면 스프로 생각하면 편한데 찬물에다 라면 스프 쿵 하고 타가지고 이거 슉 해봤자 녹습니까? 잘 안 녹아. 그치? 그건 잘 안 녹는데 끓는 물에다가 라면 스프 팍 하고 넣으면 바로 녹아버리잖아. 그치? 그게 이제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야. 일반적으로 뭐 고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증가를 하고요.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내려갈수록 용해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콜라 같은 경우는 미지근하면은 뭐 탄산도 없고 막 그렇잖아. 그치? 근데 시원한 콜라 같은 경우는 톡톡 쏘는 맛이 강하죠. 그게 기체가 온도가 낮을 때 더 잘 녹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용해도라는 개념은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